제주 바람에 익은 술 냄새가 옷깃에 배어있는 강도윤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은 딸 설인의 결혼식. 그가 평생 빚어온 전통주만큼이나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설인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제주 해녀였던 할머니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사돈 집안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식품 대기업 대성 F&B였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제주 전통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을 때 도윤은 설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예식장은 화려했다. 대성 F&B의 위상에 맞게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도윤은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도 당당했다. 30년간 제주 전통주를 빚어온 자신의 철학과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제주에서 오셨다고요? 신랑의 어머니 윤미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시골에서 술이나 담그시는 분이 우리 집안과 무슨 인연이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설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만 윤미라는 손을 저었다. 조용히 해.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예식장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 참아야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결혼 한 달이 지났지만 설인에게서 오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신혼의 바쁨 때문이라 생각했던 도윤은 며칠 전 받은 딸의 전화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에 배인 억지스러운 밝음이 오히려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양조장에서 술을 거르다가 멈춰 섰다. 3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설인이었다. 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제주 해안가 카페에서 만난 딸의 모습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결혼 전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가 매일 말씀하세요. 제가 교양이 없다고, 시골 출신이라 품격이 떨어진다고.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지어 아버지가 하시는 일까지 술장사라고 부르시면서.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하더냐? 오빠는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미안하다고만 하고. 설인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설인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견뎌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서린이 떠난 후 도윤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파도 소리도 제주 바람도 그의 분노를 달래주지 못했다. 그날 밤 양조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도윤은 다짐했다.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30년간 한 방울씩 정성스럽게 빚어온 전통주처럼 그도 이제 무언가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였다. 대성 F&B가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주 전통을 이어온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양조장을 열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성 F&B를 입력하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고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30년간 전통주만 빚어온 그였지만 업계에서 쌓은 인맥은 생각보다 넓었다. 전국의 양조장 사장들, 식품 유통업체 대표들, 농협 간부들까지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이상의 끈끈한 신뢰로 이어져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경상도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최 사장에게 걸었다. 최 형, 나 도윤이야. 혹시 대성 F&B하고 거래해 본 적 있나? 아, 도윤이 형. 그 회사 말이야. 참 웃긴 놈들이지. 우리 원료 납품할 때 검사 기준이 말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정작 자기들은 중국에서 싼 원료 들여와서 쓴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정말? 형도 모르나? 작년에 식품안전처에서 조사 나왔다가 흐지부지 됐잖아. 뭔가 뒤가 구린 것 같던데. 전화를 끊고 도윤은 수첩에 메모했다. 중국산 불법 원료 의혹.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후배에게 연락했다. 선배님, 대성 F&B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혹시 그 회사가 우리 하청업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품 단가를 턱없이 깎아놓고 대금 결제는 몇 달씩 미뤄요.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견디다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다 환경 기준도 개판이에요. 공장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일주일 동안 그는 마치 전통주를 빚듯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했다. 대성 F&B의 불법 원료 수입 의혹,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우, 환경 규정 위반. 하나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특히 뜻밖의 동맹이 나타났다. 대성 F&B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던 중소기업 사장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전직 직원들이 도윤의 의도를 알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안했다. 도윤 사장님, 저도 그 회사 때문에 원수진 사이예요. 제가 가진 자료 다 드릴게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들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환경단체 활동가, 탐사보도 기자, 심지어 대성 F&B 내부 직원까지 있었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분노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한 달 후 도윤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렇게 더러운 회사였구나. 그날 밤 그는 서린에게 전화했다. 서린아, 아버지가 곧 너를 당당하게 만들어 줄 거다. 조금만 더 견뎌라.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믿어라. 30년간 술을 빚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해낼 테니까. 전화를 끊고 도윤은
양조장을 둘러봤다. 전통주가 익어가는 독들처럼 그의 복수 계획도 이제 막 발효를 시작하고 있었다. 단독 대성 F&B 중국산 불법 원료 대량 수입 의혹. 아침 7시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매체에 동시에 터진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도윤은 양조장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도윤 사장님, 대성 F&B 주가가 벌써 5% 빠졌어요. 회사 쪽에서 해명 자료 내놓으려고 발악하는데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명할 구석이 없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기사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죠. 아,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대성 F&B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격렬했다. 믿고 먹었는데 중국산이었네요. 환경까지 망치면서 돈벌이만 했구나. 이제 대성 F&B 제품 절대 안 사요. 윤미라가 급히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도윤 씨, 혹시 이 일이 무슨 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이 기사들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혹시 우리 집안에 앙심을 품으신 건 아니죠? 앙심이라니요. 저는 제주에서 술이나 담그는 사람인데 그런 큰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끄는 윤미라는 다급히 회사 임원진을 소집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대성 F&B 하청업체 착취 실상. 대성 F&B와 거래했던 중소업체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대금을 6개월씩 미뤄주고 단가는 원가 이하로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환경 기준은 우리한테만 까다롭게 적용하고 정작 자기네 공장은 폐수를 그냥 버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대성 F&B의 주가는 30% 폭락했다. 대형마트에서는 대성 F&B 제품들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 취소가 폭증했다. 윤미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중국산 원료 사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하청업체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폐수 처리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조작된 음모입니다. 윤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다음 날 식품안전처에서 대성 F&B 전 공장에 대한 전면 감사를 발표했다. 검찰도 수사 개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 저녁 도윤은 서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집안이 난리예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를 의심하시고 오빠도 회사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안 와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곧 끝날 거야. 아버지가 하신 일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이나 아버지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화를 끊고 도윤은 양조장 마당에 서서 제주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거대했던 대성 F&B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시간 문제였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피고인 대성 F&B는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죄로 벌금 50억 원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방청석에 앉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법정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설인이 그를 맞았다. 아버지, 고생했다, 설인아. 저 이혼했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후련해 보였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빠도 결국 어머니 편만 들고. 도윤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잘했다. 자존심을 지킨 거야. 근데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게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거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저녁 제주 양조장으로 돌아온 도윤은 오랜만에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30년 동안 빚어온 전통주가 입안에 부드럽게 퍼졌다. 설인이 작은 잔을 들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한 잔 따라주세요. 너 술 못 마시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도윤이 딸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설인아, 아버지가 한 일이 복수였다고 생각하니?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드러낸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그래, 복수가 아니다. 도윤이 술잔을 들어 올렸다. 이건 우리가 평생 지켜온 가치의 증명이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대성 F&B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회사로 거듭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그건 그들의 선택이야. 실제로 윤미라는 경영권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다. 새로 들어온 전문 경영인은 투명한 경영과 상생을 약속하며 재건에 나섰다. 아버지, 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줄 테니까. 그럼 아버지 양조장 일을 도우면 안 될까요? 제주 전통주의 진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설인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한 달 후 대성 F&B 사건을 계기로 제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국에서 양조장 견학 신청이 쇄도했고 도윤의 전통주는 정직한 장인의 술이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설인은 양조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혼식 날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어느 저녁 부녀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설인이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다시 당당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니다, 설인아. 내가 스스로 당당해진 거야. 아버지는 그냥 길을 보여준 것뿐이고. 제주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빚어온 술처럼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